잭이 도끼로 화장실 문을 부시고 던진 대사는 Here's Johnny. 샤이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꼽히는데요. 자니가 왔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한도전처럼 8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투나잇 쇼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Here's Johnny.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대사 자니가 왔다는 배우 잭 니콜슨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는데요. Here's Johnny, which was his ad lib. 하지만 영국 출신이었던 큐브릭 감독은 드립을 이해 못하고 편집할 뻔했다고 합니다. 잭은 도끼로 화장실 문을 부실 때 오른쪽 패널만 반복해서 내려 찍는데요. 부서진 패널 사이로 자니 드립을 치고 난 뒤에 장면을 보면 갑자기 양쪽 패널이 전부 부서져 있습니다. 추가로 후속작 닥터 슬립에서 성인이 된 데니가 다시 호텔을 방문할 때 한쪽만 부서져 있습니다. 호텔의 이름 오벌룩은 전망이 좋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뜻과 못 본 채 눈 감아준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 근사한 호텔, 그리고 근사한 호텔이라는 표면에 가려진 어두운 역사, 오벌룩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전부 담아낸 디테일로 해석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디테일은 원작자 스티븐 킹의 아이디어이지만 큐브릭 감독은 호텔에 담긴 이중적 의미를 거울을 통해 연출한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데니 속에 숨어 사는 토니와 대화할 때나 237호 여자의 실체가 밝혀질 때, 레드럼이라는 알 수 없는 단어의 비밀이 밝혀질 때도 원작 소설에도 있는 설정이지만 거울로 연출된 건 큐브릭 감독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외에도 호텔의 유령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 잭이 쳐다보는 것 또한 거울이며 잭이 서서히 광기에 먹혀드는 과정을 거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보여줍니다. 큐브릭 감독은 호텔의 이름처럼 표면에 가려진 어두운 진실을 드러낼 때 거울을 이용하는 디테일을 영화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거울의 상징은 237호 사건의 비밀과 영화 후반에 등장하는 고메탈을 쓴 사람과도 연결되는데 이 장면 속에 담긴 해석은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벌룩 호텔 파티 장면에서 잭 옆에 앉아있던 엑스트라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딸 비비안 큐브릭의 카메오 출연이라고 합니다. And I'm actually in the scene. In fact, I'm coming up on here on the black dress, sitting next to my friend Kira. 비비안 큐브릭은 DVD에 수록된 샤이닝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잭과 웬디가 대화 중 뒤에 있던 의자와 책상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호텔을 표현한 디테일로 해석하는 팬들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이는 책은 극중에서는 전부 편집되었지만 오벌룩 호텔의 기사를 전부 모아둔 스크랩북입니다. 잭이 전 관리인 델버트 그레이디의 얼굴을 알아보는 이유 또한 원작 소설처럼 스크랩북에 붙어있는 기사를 봤기 때문인데요. I recognize you. I saw your picture in the newspapers. 영화에서는 전부 편집된 이 스크랩북은 런던 예술대학교에 따로 전시되었는데 기사들을 보면 델버트 그레이디의 살인사건과 쌍둥이의 이름과 나이, 237호 여성의 정체 등 극중에서 등장한 유령들의 과거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237호 방은 원작 소설에서는 217호입니다. 바뀐 이유는 팀벌라인 별장에 실제로 있는 객실 번호였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부 영상에서 설명드린 마지막 사진 외에도 영화 곳곳에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37호 사건과 고메탈을 쓴 사람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대다수의 팬들이 인정하는 평론가 로 베이거의 해석과 개인적인 의견도 살짝 넣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해석을 설명드리기 앞서 237호의 여자와 고메탈을 쓴 남자는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에도 있는 설정입니다. 원작 소설에 따르면 237호 여자의 정체는 로레인 매시 부인입니다. 로레인은 호텔의 젊은 직원들과 바람을 피우다 결국 애인에게 버림받고 217호 욕조에서 자살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작에서는 237호가 아닌 217호입니다. 그리고 고메탈을 쓴 남자의 정체는 소설에선 곰이 아닌 개의 탈을 쓴 도그맨 로저입니다. 로저는 오벌룩 호텔의 전 지배인 해리 더웬트와 동성애 관계를 맺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 관심 없던 해리는 개처럼 기어다니면 받아주겠다고 하자 로저는 개의 탈을 쓰고 파티에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호텔의 전 지배인 해리와 도그맨 로저를 참조한 연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장면에는 원작 설정과 살짝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작 속의 잭은 로레인과 마주치기도 전에 도망가지만 영화 속 잭은 로레인과 키스까지 하며 거울에 비친 썩은 시체를 목격한 후에야 도망갑니다. 두 번째로 도그맨 로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가 아닌 곰의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작과는 다르게 극중에서는 이 두 유령들의 이름이나 과거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다는 건데요. 큐브릭 감독이라면 이 유령들의 스토리보단 장면에 담긴 상징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장면들이 무엇을 상징하며 어떻게 연결되는지 로 베이거의 해석을 기반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론 곰이라고 확신하기엔 연출에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팬들이 곰으로 추정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웬디가 초반에 읽고 있던 책은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 중 하나인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동물원에 간 홀든이 동굴 밖에 나와있는 북극곰과 동굴 안에 숨어있는 갈색곰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서 동굴 속의 모습을 감춘 갈색곰은 엉덩이만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소설의 갈색곰처럼 엉덩이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곰은 데니의 베개나 인형, 데니 침대 위의 그림 등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영화 초반 곰인형의 눈을 보면 아래쪽이 접혀있는 것과 빨간 입은 엘리베이터 씬을 연상케 하는데요. 마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듯한 엘리베이터 씬을 보여줄 때 눈과 입을 크게 벌린 데니의 모습과 비교하듯이 번갈아가며 장면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곳곳에 숨겨진 여러 디테일들로 통해 곰은 데니를 상징한다는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곰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동성애 관계를 갖는 곰의 탈을 쓴 로저입니다. 이 장면 또한 영화 초반 이빨을 닦고 있는 데니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제 237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7호 사건 바로 직전에 데니와 잭이 함께 침대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아빠와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치곤 섬뜩한 분위기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Never do anything to hurt you. Never. You know that, don't you?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잭이 가지고 놀던 테니스 공이 데니에게 굴러오고 데니는 237호에 들어간 뒤 목에 상처를 입고 나옵니다. 그 와중에 잭은 데니를 해치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마지막으로 잭은 데니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찾기 위해 237호 방에 직접 들어가고 뜬금없이 욕조에서 튀어나온 썩은 좀비 할머니와 키스를 합니다. 이때 화장실을 자세히 보면 데니와 잭이 침대에서 대화할 때 보이던 거울의 모양과 똑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거울은 가려진 어두운 진실을 표면에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37호는 데니를 성폭행한 잭의 어두운 기억 속을 상징합니다. 엘리베이터 씬을 데니와 번갈아감을 보여주는 것처럼 잭이 껴안고 있던 썩은 시체를 보여줄 때 누군가가 데니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한 장면과 번갈아감을 보여주는데요. 잭이 키스를 하는 도중 썩은 시체로 변하는 로레인은 아동학대를 당한 데니를 표현한 것이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잭은 어두운 과거를 237호에 가둬두었다는 해석입니다. Did you find anything? No, nothing at all. 추가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잭이 보던 잡지는 플레이걸 잡지입니다. 일단 이런 잡지가 호텔에 있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플레이보이가 아닌 플레이걸 잡지를 보는 잭은 동성애를 상징하며 마지막으로 잡지의 제목 중 부모가 아이들과 자는 이유, 즉 근친상간에 대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디와 데니가 보던 영화 42년의 여름은 15살의 어린 소년이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볼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데니를 상징하는 디테일로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해석처럼 큐브릭 감독이 직접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팬들 사이 가장 인정받는 해석 중 하나이며 아동학대라는 주제는 큐브릭 감독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낳은 비극과 표면에 가려진 역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전체적인 맥락에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샤이닝 영화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 그리고 큐브릭 감독의 작품인 만큼 팬들의 여러가지 해석도 나눠봤습니다. 감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니 10월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좀 늦었지만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